네, 주식 스타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체감상 여러분들 많이 또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하락 종목이 1900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일 수도 있었고요. 코스피가 이제 거래대금 8조, 여기 6조 합쳐서 이걸 다 하면은 15조 정도 되는데, 이게 빨리 20조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증시 주변 자금이 3월 이후로 최저치를 찍고 있죠. 상당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일단 고객 예탁금이 50조라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로 이제 월봉상 이제 코로나 때 자리가 있죠. 코로나 때 자리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 이 당시에 이제 증시 예탁금이 한 30조까지는 안 됐을 거고 20조 조금 중반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이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50조 거의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그때 대비해서도 그래도 거의 2배인데, 이론상으로는 사실 더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시 하방이 생각보다는 이 유동성이 적지는 않은 유동성이라는 것, 비율상으로는 적지 않은 유동성이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스터디방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미리 진입하실 분들은 스터디방 입장하셔서 공부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전쟁 이슈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전쟁은 생각보다 또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은 확실히 기존에 대비해서 미국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바이든이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죠. 바이든이 가자지구 절대 쳐들어오지 말라고, 어떤 분이 또 가자 신도시라고 표현해가지고 너무 웃겼었는데, 전쟁 가지고 유머를 만들 건 아니죠. 아무튼 바이든이 또 그렇게 한 상태에서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마스라는 단체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과 항상 대립 관계였었는데, 이 하마스가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선 사실 전쟁이, 미국이 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어지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가 미국이 계속 개입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뇌피셜이나 이런 걸 가면은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이따 제가 매크로 좀 읽어 드릴 때 거기서 한번 또 언급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가 오늘 비교적 그래도 강한 모습 보였어요. 이제 LG 엔솔은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렸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증시의 어떤 시장 연동형 하락으로 보여지고, 현재 자리상으로는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에코프로보다는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어려운 장 속에서도 마감해 줬다라는 것은, 이제 소재 기업들이, 셀이나 완성차 기업들은 좋은 실적인데 본인들은 완전히 원자재 비쌀 때 들어가가지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 실적에 대한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된 거고, 그런 원자재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비쌀 때 수준에 비하면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런 에코프로 같은 소재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한번 또 봐도 좋지 않을까. 이걸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투심의 바로미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이 많다시피 다른 섹터들,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이나 이런 기존의 이제 성장주 섹터들은 좀 많이 눌린 상황이었고요. 오늘 종목들 쭉쭉 보기 전에 또 이제 뉴스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걸 좀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이코노미 리터러시가 좀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 국채 입찰 부진, 뭐 지금 사실 국채를 들어갈 확률이 적겠죠. 우리나라 뭐 이거는 리테일이나 기관이나 다 똑같습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국채 입찰이 부진한 상태인데 미국은 돈이 계속 필요하고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그럼 국채를 더 비싼 금리 거를 찍어내야지, 그래야 또 들어올 거고, 그럼 미국의 국채 가격은 폭락할 거고, 또 그걸 담보로 된 금융사들이라든지 이런 위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이거 아시죠?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예를 들면 뭐 지진 나기 전에, 쓰나미 나기 전에 동물들이나 이런 새나 이런 게 훨씬 민감하잖아요. 쓰나미 오기 전에 막 새들이 막 다 도망가고, 탄광이 무너지기 직전에 카나리아들이 어떤 그런 지진의 흐름들이나 이런 걸 느끼고 먼저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나리아를 꼭 그 이제 탄광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들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어떤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 요런 거 정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그냥 막연하게 증시가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변동성 한번 터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말도 안 되는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고, 이미 스태그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인정을 하는 게 빨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매매를 하시든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뭐 미국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어떤 성장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어떤 전기세를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철강도 메리트가 있잖아요. 이 철강을 만드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철강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실 지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아무튼 간에 꼭 계속 말씀드릴게요. 경제 반등, 내년에 이제 반등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세수 결손이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금과 자금을 끌어온다.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끌어와서 자금 푸는 거, 자금 많이 배정해서 자금 많이 푸는 거, 자금 예산 많이 집행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권력을 더 가져가는 거,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존치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 부양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이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두려워서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두렵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못하는 건데, 인플레이션만 안 두려우면 얘네는 얼마든지 경기 부양할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파산 증가세에 넘을 수 있죠. 연준 때문에 라는 압박을 넣어서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제 그 매니지먼트 여기 보고서 리포트를 통해서 파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부터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역대급이야. 법인 청산, 개인 파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중국은 MLF를 통해서 단기자금이죠. 단기자금을 통해서 52조 원 추가 확대인데, 지금 이미 기존의 MLF가 이미 기존의 최대치였는데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단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롤오버를 통해서 기존 만기를 한 번 더 묶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뭐 더블까지는 아니고 추가적인 자금을 더 넣는 건데, 52조에는 기존에 이제 만기 연장하는 자금이 포함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계속 두고 있죠. 성장을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맘먹으면 다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그냥 더 쓸 거고, 중국은 인플레이션 더 잡기가 좋은 게 뭐냐면 얘네는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고, 얘네는 원자재 부자죠. 원자재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게 무너지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재정 부양책을 더 많이 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중국이 이런 부양책을 수출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예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 판공성 총재가 중앙 그 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총회 발언이 공개됐다. G20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많은 국가들, 선진국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 본인들이 어떤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수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 지금 어닝 시즌에서 다 실적들이 웬만한 거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빠르게 종료되면은 4분기도 당연히 실적의 그런 좋은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요즘은 많이 힘을 내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으로 힘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그런 지금 그런 지표들이 본인들의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수준인데 소비는 절대 줄지가 않아. 한 번 올라간 소비는 줄지 않는다. 한 번 올라간 물가도 줄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들의 미래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가를 인플레이션 2%로 잡아도 물가 상승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수준만큼은 그 자산 가격이 가치는 그대로, 가격이 그대로 더 가진 못할지, 인플레이션의 예를 들면 2배인데 부동산이나 주식이 1.5배 가면 물가 연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가만큼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해서 금리가 그걸 잡기 위해서 따라 붙었을 때 자산 가격들이 결국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산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럼 그때 그걸 또 쓸어 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금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게 되겠죠. 아르헨티나랑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6개월 내 최저이고, 이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언제든지 이게 불장이 오고 어느 정도 투심이 완화되면 돌아올 수 있는 자금,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7월에 또 금방 또 20조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이제 신용 물량까지 다 포함된 물건, 여기 다 있네요. 예탁금이랑 예수금, RP랑 미수금, 신용거래까지 그렇게 얼마든지 들어올 자금들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저점을 잡아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그게 3월이 최저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3월 말 자리가 되게 좋은 그 타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코스피도 그렇고 3월 말이니까 종가 캔들로 딱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 뒤로는 또 이게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CP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다. 기업 어음 금리.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걸 보여주냐면, 이 시스템적 리스크와 정부의 스탠스를 계속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갔을 때 그들이, 이 기업들이 망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살리는 선택들이 계속 따라오거든요. 살리는 선택을 하지 않은 정부를 우리가 같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빚내서 빚 갚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를 하는 상장사들은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이번에 대유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유 위니아 그룹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번에 몽베르시스라고 대유 쪽에서 2011년도인가 초반에 인수한 그 골프장이 있어요. 이번에 3천억 정도의 매각을 하고 싶다고 희망을 했는데 이미 여기에 담보가 2천억 걸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골프장들이 매각되기가 또 쉽지가 않을 텐데, 뭐 포스코가 인수한 그런 사례들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여유 있을 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골프장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가 않아요. 골프장으로 수익 내기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어떤 그런 상징성, 아이보리 타워의 개념이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런 어떤 상징성의 물건들을 들어오기 어렵죠. 아무튼 간에 그런 대우도, 그렇게 건실했던 대우, 몇 조짜리 기업이었던 대우도 그나마 이제 막 그런 골프장 팔아가면서, 그리고 그 가격에 팔릴 가능성도 적고, 근데 너무나도 그 기업의 어떤 상징성이었고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징표 같은 거였는데 갖다 팔아서라도 막으려고 하죠. 모든 게 다 이미 담보가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두산이 이제 원전이 무너질 때 두산그룹의 그 오너 일가 지분이 99%가 담보가 걸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런 어려운 거를 왜 기업들이 대응을 못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기업들은 매일같이 올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잘 나갈 때 더 잘 나가려고 드라이브 걸어서 또 빚을 내는 거고, 또 담보를 거는 거고, 못 나갈 땐 이미 그게 다 생산 때 좋을 때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전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회사채 발행하는 회사들은 건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CB나 BW를 통해서 요즘은 자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주가 드라이빙 많이 나와요. 뭐 사실 건전한 건 아니지만, 근데 뭐 투자 포인트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웬만하면 요즘은 뭐 CB를 적게 들어와도 올라요. 자, 이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평당가가 지금 3,200만원 넘었어요. 지금 이게 서울은 토지값을 제외하더라도요, 분양 그 건축 원가가 그러니까 지방으로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지금 최저가가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완전히 그냥 가장 이제 지방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토지 가격이 낮은데도 서울 지금 경기는 1,000, 2,000 정도, 인천 이 정도, 인천 이런 데도 다 완판이 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3,200만 원짜리를 건설사가 얼마에 분양을 하겠어요? 5천에는 최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런 PF 파이낸싱 그 이자 비용도 엄청 세고, 뭐 지금 금리를 떠나서도 옛날에 저금리 시대에도 셌었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안 됐을 때 홀딩해서 그 이자 비용 계속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럼 평당 5천만 원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뉴노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건설사들은 돈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순살 뼈를 빼고 철근을 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뭔가 마진이 남아야 되니까, 마진 안 남으면 안 움직일 집단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이게 뉴노멀인데 이게 계속해서 부추길 수 있다라는, 가격을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요. 수요가 지금 더 많아요. 계속 뭐 인구가 감소한다 하지만 세대가 분화되는 거를 계속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가치랑 가격은 항상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랑 연동했을 때는 나중에는 낮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아르헨티나처럼 인플레이션이 2배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 똑같이 2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식이 똑같이 2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1.5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인플레이션이랑 무조건 또 연동을 보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그런 거를, 가격을 부추기는 역할이 될 수가 있다. 자, 민주당 이거를 가져오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 뭐 정치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게 됐을 때 이들은 압박이 오고 총선을 우리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때 항상 주가가 총선 직전까지 오르는 모습을 항상 데이터상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카드가 저희는 궁금하다라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의대 정원 확대. 자, 이것도, 자, 이게 왜 말씀드리냐, 이게 어쨌든 정부가 뭔가 이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고령화에 따라서 OECD 꼴찌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맞겠죠, 당연히. 근데 그동안 이게 증언이 18년째를 묶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변호사 로스쿨로 풀어내니까 1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부업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영업하고, 그러면 이제 법률 서비스를 받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의대를 막 늘리면요, 공급 늘리면 전부 다 또 피부과에서 뭐 부가가치, 성형외과 부가가치, 안과가 부가가치, 뭐 치과가 부가, 이것들 다 없어져요. 결국엔 그들도 그거에 몰리는 게, 또 그러다 보면 그냥 시골에서 억대 연봉 받고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인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 어찌됐든 간에 정부는 이런 니즈가 올라갔을 때는 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스탠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 2분기 금리 인하, 경기 침체를 막겠죠. 연착륙이 될 거고, 여기서는 긴축을 마무리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는 일단은 둔화된다.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고.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신용등급 강등 위기인데 부도 위험이 10년 만에 최고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됐을 때 최소 경제적 손실이 10조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는, 73억 정도? 지금 보니까 73억 정도인데, 이게 달러에서 원화로를 항상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그러니까 한국으로 할게요. 지금 1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소적인 전망에.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국채를 발행을 하죠. 2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70억 정도의 달러를 얘네가 필요한 상황인데, 손실 예상 금액이, 근데 이번에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천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3천억 원. 트럼프가 코로나 때 부양책을 썼던 게, 그때는 이제 뭐 달러 단위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3천억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1년 GDP를 감안했을 때 500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3천억을 국채로 발행한다고 뭐가 확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쟁 손실이 10조 원,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큰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타격은 오죠. 타격은 오는데 일단 이거는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리스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국채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전쟁 비용은 진짜 어마무시한 거고 사실 계산도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여파까지 감안했을 땐 더더욱이나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얘네들은 어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이게 강등이 되면 본인들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게 조금 더 진행돼서 얘네가 국채를 엄청나게 찍은 상태에서 바이든 개입했고, 그리고 나서 뭐 팔레스타인도 지금 뭐 하마스 손절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면은 또 풀린 유동성은 또 어마무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가 어쨌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얘네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 60%가 금리 내릴 일만 남았다. 이게 금리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리고 싶다. 모두가 내리고 싶지만 인플레이션이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니까 내릴 수 있는 그 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또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또 그 무너뜨리게 되는, 기준금리를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본은 여기서 그래도 경제 지금 호황인 일본은 오피스랑 주택은 안 하고 호텔로 돈을 하는데, 오히려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빈부격차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이런 것들 돈 안 되고, 이런 걸로는 왜 돈이 안 돼요? 이거는 임대업이에요. 그냥 공간을 공유해주고 공간을 파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는 지금 돈이 안 돼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지금 이런 수익률들이 못 따라와요.
엄청난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똑같습니다. 뭐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호텔은 뭐가 돼요? 플러스 알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부동산의 가치를 더할 수가 있죠. 얘네는 그냥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주택을 뭐 휘황찬란하게, 우리나라 뭐 주택을 휘황찬란하게 짓고 이것도 안 돼요. 엄청나게 오피스텔은 그나마 좀 그게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부가가치인데 빈부격차, 자산의 빈부격차 시즌들이 온다라는 거고, 이런 현재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는 매일같이 그냥 테마주나 찾아서 매매를 하고 개별주 공부 하나씩 또 다시 다 하셔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여러가지 좀 리스크 속에서 매매를 다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시장 흐름을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가 뭐 150불까지 가는 거를 오히려 염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쟁도 그렇지만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좀 겹친 매매를 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전쟁에선 브롬 관련주로 한창 산업이 장 초반에 상한가를 빨리 말아 올린 다음 시가가 벌써 26%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전쟁이 좀 종식될 내용들이 나오면서 확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한가 말아 올리는 게 브롬 관련해 가지고 힘이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런 원자재고, 이 화학 소재를 이제 그런 어떤 불이 안 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나 가스를 씻혀야 돼. 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난연제라고도 하는데, 근데 브롬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작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브롬 관련된 이제 JI 테크나 임팩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올랐고, 이제 이런 난연제를 개발하는 이제 브롬의 대체제를 또 찾을 거니까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폴라리스, 우노 같은 기업들, 오늘 저희도 그런 거를 빨리 발굴해서 폴라리스, 우노로 갔죠. 폴라리스, 우노 같은 걸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폴라리스 그룹은 테슬라의 오피스로 들어가면서 테슬라 오피스에 런칭이 되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죠. 뭐 그렇게 큰 호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는 효과로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걸 하는 거고, 그거를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게 세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폴라리스 우노는 세원이 또 지분을 투자하는 상황이라 간접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걸로 수혜받기는 어렵지만 못 먹어도 테슬라로는 먹을 것 같더라고요. 바닥만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또 낼 수 있죠. 천연가스로 이제 GSE 폭등할 때 뭐 같이 도시가스업을 하고 있는 이제 일승 같은 거를 또 투자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장전에 비료 관련된 이슈로 고려산업,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고려산업을 또 후속적으로 잡아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수혜를 받았고요. 천연가스는 GSE 말씀드렸고 일승 말씀드렸지만, 대성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고, 큐로홀딩스, 대명에너지도 오늘 가스 관련주죠. 대성산업은 이제 대성에너지랑 이제 관계사로서 또 수혜를 받은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다 바닥권에 있어서 한 번씩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흥구석유는 같지만 천연가스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그 TTF라는 이제 네덜란드 선물 가격에서 천연가스가 40%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오히려 많이 눌렸지만 천연가스를 석유 후속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국동유화 계속 강조 드렸는데 오늘 너무나도 좋은 흐름 나와서 좋았고요. 뭐 중앙에너비스나 SH에너지화학도 전통적으로 같이 수혜를 보는 종목인데 오늘 또 한 4%권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GS 글로벌은 이제 GS 자회사 엘리먼트 이스라엘의 모듈러 건축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면서 강세를 받았고요. 모듈러 건축은 항상 SY가 대장이다. 그래서 얘는 전쟁에 대한 수혜와 전쟁에 대한 수혜만 두 개에다가 지금 네옴시티까지 지금 뭐 자회사도 상장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니드, 사실 오늘 휴니드도 수익인데 여기 지금 리스트는 업을 하지 않았는데 28% 오늘 휴니드도 제가 발굴해가지고 잘 갔습니다. 총 500억대 건에 발굴했던 것 같은데 잘 갔고요. 500억은 아니겠다. 한 800억인가? 네, 아무튼 굉장히 저렴할 때 발굴했습니다. 휴니드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보잉이랑 알리안츠, 오늘 보잉도 뭐 사실 이거랑은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일본보다는 한국을 또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보잉으로 해가지고 또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겸사겸사 뭐 그래도 더 좋은 우량한 그런 어떤 종목을 찾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관련주를 하시더라도 진짜 내용이 있는 걸 해야 돼요. 휴니드를 제가 발굴했을 때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이랑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 다 가는데 휴니드가 오히려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신다면 IR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라도 한번 걸어 보시는 그런 걸 하면 돼요. 그냥 내 신분 딱 말하고 나 그냥 개인 투자자다, 나 아니면 나 어디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그냥 이스라엘 휴니드 납품하고 있는 거 궁금하다 하면 얼마나 하고 있냐, 수주가 얼마나 나오고 있냐, 그렇게. 근데 그분들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목적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최대한 수치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수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 전분기 대비해선 좋아졌냐, 전월 대비해선 좋아졌냐, 이걸 빨리 물어봐야 돼. 리스트를 내가 먼저 질문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에 대한 예의죠. 그 사람들은 그런 전화를 특히나 지금 장에서 많이 받거든요. IR 담당자들의 마음을 한번 대변해 봤고요. 그리고 에코바이오,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이제 바이오가스 종목도 잘 갔다라는 거. 아까 대명에너지도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쪽이에요. 얘네는 그 가스업보다도 사실 친환경 쪽으로 잘 나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얘네는 최대주주 지분도 되게 높고 우량한 기업이니까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스라엘이 드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드론 레이더도 이제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0%가 높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4D 이미징 또 AI 쪽도 하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가 최근에 상장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벤처스도 지분 가지고 있죠. 뭐 지금 실적 안 나는데 이제 드론에 대해서 결국 시장이 개화가 되고 드론용 레이더나 뭐 이런 그 GPS를 활용한 무선 방향 탐지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결국 열리게 됐을 때 스마트 레이더가 한번 다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장이 안 좋으니까 엘컴텍도 오늘 한 19% 올라갔었고 오늘 장 전에 이미 그 ETF 확인하신 분들은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다 장전에 다 알려드려요. 스터디방 오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그룹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1거래일 전에도 LS네트워크스랑 LS전선 아시아까지 좋은 흐름, 총배전 다 보시면 좋습니다. 해저 케이블, 베트남 해저 케이블 통해서 수혜를 다시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원전에 대한 물량을 늘리면은 결국에는 또 송배전 되게 필요합니다. 원전은 그 어떤 가성비나 이런 건 좋지만 출력에 대한 안정성이 있으려면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ESS 시스템도 잘 구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원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조하는 애들이 필요한데 그런 LS전선 아시아, LX그룹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에 이제 전진바이오팜처럼 이런 기업들이 뭐 사실 엄청 이런 적자거든요. 근데 이럴 때 최대주주 변경하고 BW나 CB 물량이 들어와서 만 100억, 200억대 물량 들어오면은 사실 잘 갑니다. 뭐 좋다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들어오는 표면 이자율이 0%짜리 CB가 들어와서 사실 어찌됐든 간에 투자 목적으로 잘 들어오는 물량이거든요. 이러면 주가 흐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이크도 오늘도 저희 쪽도 수익 잘 났지만 최근에 유증하고 많이 빠졌는데
양자암호 통신망 확산이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스테이크가 당연히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필요합니다. 양자 떠나서 뭐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이런 거 자율주행 엄청난 빅데이터로 AI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이터를 엄청나게 처리할 건데 1분 1초를 앞다투는 그런 어떤 교통망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초지연, 초고속 다 이어져야 됩니다. 5G 인프라들은 사실 주가들이 거의 다 바닥이에요. 그동안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쪽으로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OLED에 대한 좋은 호재들이 나왔고요. 거길 납품하고 있는 이제 힘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힘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죠. 힘스 거래하고 있고, 사실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지금 항상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도 뭐 이때는 좀 좋았었는데 어쨌든 분기 턴어라운드 나왔고 주가도 턴어라운드 나왔고 이런 자리 잡아서 계단식 상승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삼천리 자전거랑 또 이례적으로 삼천리 자전거 오늘 오타가 많이 나요. 삼천리 자전거랑 알톤 스포츠, 그러니까 자전거 기업이 오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알톤 스포츠도 오늘 잘 갔었어요. 19%. 그러니까 유가 상승하면서 이제 자전거 많이 타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한 번씩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런 삼천리 자전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 지금 전쟁 때문에 약속의 핵무기라 불리는 사이버 전쟁. 그래서 한 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3세대 보안 시스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였지? 시큐어였는데 시큐어 게이트였나? 시큐어 게이트라는 이제 망간 자료, 망연간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세대고 지금 실적 한번 보시죠. 실적은 그래도 흑자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안 기업이 이렇게 흑자 나온다는 건 이미 수많은 레퍼런스랑 좋은 거래처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시총은 1000억이긴 하지만 신규 상장도 좋은 경쟁률에서 상장했었고 계속해서 수급이 바닥권에 들어오고 있어요.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보안주들도 계속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이죠. 이거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어려운 장에서 턴을 해주고 있어요. 인플루언스 키우는 이제 소속사 같은 개념이고 그래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진짜 기존의 엔터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인플루언서를 먼저 들어갔다라는 게 좋아 보이고, 다만 이제 시총이 2천억짜리 기업이냐 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를 들어온 그 사모펀드가 그냥 끝내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YG 그 레이블이던 더블랙 레이블 있죠. 거기가 1조 평가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 뭐 빅뱅 애들 들어가고 블랙핑크 애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좋은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스들만 생긴다면 뭐 얘네들도 1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모펀드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해 볼 수 있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길어졌어요. 뭐 짧게 끝내려고도 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스터디방 오시면 실시간으로도 순환매 도는 수급 종목들 체크해서 정보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